안녕하세요, 미사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난 꿀팁을 들고 왔어요. 바로바로 등드름과 가드름을 없애는 꿀팁이에요. 이게 걱정이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한 푼도 안 들이는 꿀팁이니까 모두들 집중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본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이 얘기는 잠깐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의 엄청난 콤플렉스였던 그 적나라한 등짝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비포랑 애프터를 보기 위해서는. 근데 저한테는 그 등드름이 엄청난 콤플렉스였거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이었지? 10년 넘게 저에게는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인지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었고 안 써본 제품들이 없었을 만큼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피부과도 가본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피부과를 가거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뭐 일시적인 잠깐 좋아진 효과는 볼 수가 있으나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그 꿀팁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여기서 더 심해지지 않고 점점 나아지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콤플렉스나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저의 등드름에 대한 서사를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등드름이 중학생부터 엄청 심하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였고 저한테 엄청난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피부과를 보내줘가지고 몇 번 다녔던 것 같아요. 일단 피부과에 가서 이게 물사막인지 여드름인지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시고 약과 이렇게 바르는 크림을 복용을 했어요. 역시 그 당시에 돈이 좋긴 좋았어요. 돈도 좋고 어리니까 회복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그 잠깐 피부과를 다니는 동안 등드름이 싹 없어졌고 흉도 진짜 거의 안 남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청 하얗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경험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굉장히 옛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피부과를 끊으니까 이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았어요. 그 여드름 같은 거는 피부과를 갈 때는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올라온다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가는 횟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게 몸에 내성 같은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약도 잘 먹지 않고 바르는 약도 잘 안 먹더라고요. 좀 더 악성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아마 제가 아예 그 점에서는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내가 등짝을 보일 일도 없고 뭐 수영복을 입어도 래시가드 같은 게 있고 옷 같은 것도 그냥 여기까지 다 가려지는 반팔티를 입으면 되는데 왜 내가 등드름을 치료해야 되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예 치료를 포기를 하고 관리도 포기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제가 얼굴만은 정말 여드름 없이 깨끗했었는데 21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마에 엄청나게 악성의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등도 엄청 심해지고 피부과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성인 여드름 같은 거는 호르몬 불균형?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때도 딱히 피부과에서 등드름이나 이 이마의 여드름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이마가 싹 난 거예요. 한 달 안에. 근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일단 등드름 얘기만 해볼게요. 그래서 그 등드름도 딱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뭐 피부과를 끊든 뭐 다니든 별 다를 게 없으니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피부과가 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용 같은 거는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되고 그런 성인이 된 로망 있잖아요. 뭐랄까 비키니를 입는다나 옷 같은 것도 그때 당시가 딱 오픈 숄더가 유행하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입는 그 오픈 숄더를 나도 입고 싶은데 난 이 등에 있는 여드름 때문에 이렇게 등을 못 가는 그 현실이 조금 어느 순간 그때 당시 굉장히 서글펐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다는 건 다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유튜브에 검색해봐가지고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핀플 패드를 제가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도 등에 한번 발라보기도 하고 바디브러쉬 좋다고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바디브러쉬 자체는 그냥 아프기만 하고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좀 더 여드름이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강한 자극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바디브러쉬 자체가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기억에 거기 곰팡이랑 같이 버섯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근데 버섯이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지 갖다 버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등드름 미스트, 등드름 비누, 천연 비누 뭐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천연 비누일 때는 살짝 효과를 보이다가
다시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천연 비누를 사용했을 때 왜 잠깐 없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연 비누를 사용했을 때 진짜 온몸을 열심히 닦았더라고요. 진짜 막 다른 분들이 닦는 거에 한 3, 4배? 제가 다른 분들이 몸을 닦는 걸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제 체감상 거의 3, 4배는 열심히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귀찮지만 하는데 잠깐 없어지는 거 보고 설마 나의 습관을 바꾸면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호르몬 탓이라도. 그래서 저처럼 습관과 호르몬의 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등드름이 나신 분들,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습관 바꾸기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머리 감을 때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등 같은 부분은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샴푸나 린스 같은 게 등에 닿으면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도 계셔요. 머리를 감을 때는 이렇게 등 뒤로 감기보다는 꼭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감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바디워시를 하세요. 이게 이렇게 감았다고 해도 등 쪽에 안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샴푸와 린스를 다 하고 나서 등 쪽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게 잠깐 진짜 별거 아닌 건데 효과가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굳이 돈을 안 써도 그러니까 나에게 좀 귀찮은 일이지만 좀 부지런함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누나 바디워시를 정말 꼼꼼하게 해준다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때를 안 밀어서 그런지 제 몸에서 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비누칠이나 바디워시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몸의 체질이 신기해요. 얼굴이랑 등을 제외한 전체적인 몸은 굉장히 건성이라가지고 로션을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건선도 가끔 일어나고 이렇게 까끌까끌까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등은 좀 지성분들에 비해서 더 지성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분들이 등을 닦는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4배, 5배는 더 꼼꼼히 닦아줘야지만 등의 기름기가 확실히 제거되고 등에 여드름 같은 게 눈에 띄게 달라지게 돼요. 아마 저 같은 체질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겠지만 등에 조금 다른 분에 비해 좀 기름이 많은 것 같다, 지성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남들보다 3배, 4배는 더 꼼꼼히 닦으시면 확실하게 여드름이 없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등에 스크럽을 해주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드름 같은데 또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그게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럽 중에서도 조금 옅은 스크럽이 있어요. 막 강한 좀 입자가 굵은 게 있는 반면에 살짝 작은 입자가 고슬고슬하게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고슬고슬한 제품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등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거는 때 미는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때 미는 것보다 좀 더 덜 자극적이래가지고 각질도 제거가 되고 어느 정도의 여드름 잡히는데도 전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기신 분들이라면 꼭꼭 머리를 보송하게 유지를 해주세요. 보송하게 유지를 해주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습기가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드름이 잘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덥는데 여기가 좀 화끈화끈하게 열감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열감이 올라오면 그만큼 여드름이 생기기 쉬워요. 트러블이 나기가 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머리를 묶어가지고 등 쪽을 좀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진짜 모든 이 지금 꿀팁의 핵심은 정말 통풍과 등을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등을 항상 보송하게 유지해주기와 스크럽을 한 뒤에는 그래도 로션을 발라주기예요. 이 두 개가 살짝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스크럽을 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각질을 벗겨줬기 때문에 등이 살짝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냅두게 되면 등의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스크럽 후에는 부드러운 그런 베이비 로션 같은 거를 등에 꼼꼼히 발라줘요. 그런데 제가 등을 또 보송하게 유지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로션을 바로 옷을 입으면 당연히 끈적해지고 수분이 가득 차겠죠, 등에. 습기가. 수분이란 표현보다 습기가 옳겠네요. 아무튼 습기가 굉장히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지금 케어를 다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로션을 바르고 나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상의를 탈의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나 혼자 있는 방에 앉아가지고 흡수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보송해지거든요. 그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나시류의 옷을 입으면 된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진짜 별거 없는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고작 저런 걸로 내 악성 등드름이 없어질까? 근데 진짜 저는 없어졌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지금 아마 올라올 사진이 제가 17년도 사진이에요.
좀 몇 년 전이죠. 이때는 제가 또 치료를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한번 찍어놔 볼까 하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 아마 사진에 올라왔을 거예요. 저는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최근에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흉터 빼고는 여드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진짜 가족들이 맨날 볼 때마다 등드름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등드름 케어를 하게 된 계기가 요즘 같은 거는 확실히 이렇게 노출이 좀 많아진 옷들이 많잖아요. 나시 같은 거나 오픈숄더나 어깨나 등 노출을 많이 하는 의상이 많은데 나름 저도 예쁜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맘속은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막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습관들을 병행했더니 이건 3년 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2달도 안 돼서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 피부과도 간 적 없고 뭐 따로 등에 바른 것도 없고 그냥 이 습관들만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했답니다. 이게 뭐 다른 분들이 진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스틱스강에 맹세하고 저의 고양이를 걸고 이건 진짜 리얼 툴입니다. 제가 스틱스강에 맹세를 했고 고양이를 걸었다는 건 정말 제 인생을 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습관을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물론 저같이 호르몬과 그 피부의 상태, 습관 때문에 생기신 분이라면 정말 이 방법이 찰떡같이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긴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병원 치료가 조금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이 부지런한 습관 하나면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도 안 들고 오직 좀 귀찮지만 부지런함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깨끗하진 않아요. 흉터도 있고 조금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깨끗한 등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뭐 내일부터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걸 시작해보세요. 네, 이렇게 저의 등드름과 가드름을 없애는 꿀팁이 끝났습니다. 정말 별거 없지만 이렇게 별거 없는 거라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저의 이렇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 저의 이 등드름, 가드름 극복 영상을 보시고 막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을 해가지고 깨끗한 등을 얻으셔가지고 좀 예쁜 옷들을 많이 입기를 빌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인스타 팔로우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빠이롱!